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약한 시장, 강한 종목이라는 주제로 변동성 대비 ETF, 에너지 ETF, 중국 소비 관련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 ETF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들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변동성 대비라는 키워드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그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변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좀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변동성 관련된 ETF들, 다음에 네. 이 주주 환원 관련된 ETF들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바로 차트 보면서 네.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이 최소 변동성 ETF, 티커로는 대표적인 게 USM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은 주주 환원, 제가 이제 PKW라는 ETF를 좀 가져왔어요. 이제 두 ETF 모두 이 주간 자금 순유입 상위에 있는 ETF들이고, 지금 이제 왼쪽 차트는 이 연간 단위, 최근 1년 동안 이 누적 자금 추이입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ETF 모두 약간 좀 쭉 빠지다가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는 모습 그러네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어떤 것들이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최소 변동성은 일단 이 저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묶어 놓은 게 이 저변동 ETF고요. 최소 변동성은 그 중에서도 또 종목끼리 이 관계를 또 따져서, 이 상관관계를 따져서 변동성까지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최소 변동성이고요. 오늘 또 가져왔던 이 주주 환원 네. 우수 관련해서는 이 자사주 매입이 좀 많은 ETF들을 또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다시 좀 화면 돌아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주주 환원 우수 ETF 편입 상위를 좀 살펴보면 어떤 컨캐스트라든가 모건 스탠리, 코노코필립스, 암젠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자사주 매입을 좀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 주식 투자가 좀 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 네. 정도. 그래서 최소 변동이랑 그리고 주주 환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금 유입이 강했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SMV, PKW 모두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변동성 대비라는 키워드 안에 어떤 것들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는지 먼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에너지 섹터, 지금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5주 연속으로 좀 상승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5월 이후로는 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시장과 좀 괴리를 키워나가는, 시장은 빠지지만 에너지 섹터는 좀 계속해서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 근접을 또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전망이 있을 경우에는 에너지 sek터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에너지 섹터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티커로 이제 XLE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 내에서 이 에너지 섹터 ETF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이 두 종목 비중이 거의 40%에 가까워요. 굉장히 좀 편중된 섹터 ETF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슐럼버거라든가 혹은 코노코필립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간, 관련된 ETF의 상승세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52주 신고가 가까워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체크 드렸고요. 미국에 상장된 ETF예요. 이것도 오늘 이 세 번째로는 한국 상장되어 있는 ETF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슈와 맞물려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래 기다렸죠. 중국에서의 단체 관광객 입국이 6년 5개월 만에 허용이 됐더라고요. 관련한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정말 오랜만에 맞아요.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덕분에 이제 좀 기대감 역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혹은 이제 국내 여행 레저 혹은 이제 MZ 소비, 특히나 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소비 테마 ETF도 역시 국내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가가 좀 상당히 안 좋았죠. 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최근에 한 2월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 계속 보여왔었고요. 반면에 한국 엔터 관련된 것들은 좀 강했었어요. 대신에 이번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말 그대로 거의 수직으로 좀 그러네요. 올라왔죠. 지금 하단에 있는 빨간색이라든가 남색선이라든가 주황색선이라든가 회색선 이 모든 것들이 좀 수직으로 좀 올라왔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이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과 관련해서 물론 타이틀은 이제 중국 소비라고 타이틀을 달긴 했지만 이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이 국내에서 이 소비 관련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레저 혹은 뭐 중국 소비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좀 화장품 관련된 것들, 화장품 ETF 좀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 화장품 ETF요? 네, 화장품 산업 ETF를 좀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네. 티커로는 228790 ETF고요. 코스맥스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픽 그룹, 아모레퍼시픽, 뭐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오래 기다렸던 그런 섹터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 반등도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슈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사실 좀 작은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익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해서 주가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중국에서의 단체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되고 이게 또 어느 정도까지 숫자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요 지표 그리고 유형별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주요 지표 한 가지 좀 볼 텐데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지표로는 이제 S&P 500의 이제 EPS 상향 추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차트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미국 S&P 500 지수의 EPS 추정치입니다. 네. 네, 추정치고요. 지금 계속 하향이 되다가 최근 들어 조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좀 보이고 있어요. 대신에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이익 추정치는 올라오지만 이 금리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반대로 좀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빠진 시점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좋기가 참 쉽지가 그렇죠. 않네요. 네. 이익 추정치 상향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또 오르고 있어요. 금리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채권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채권 관련해서 이제 미국 국채 ETF에 대한 자금 동향이 조금은 이제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차트는 미국 국채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단기 0에서 3년 단기물, 다음에 중장기 3년 이상의 중장기물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좀 추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추이를 살펴본 건데 지금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중장기물 관련해서는 자금 유입이 굉장히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2023년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단기물의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오히려 있었죠. 5월, 6월, 7월 이렇게.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좀 바뀌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추정치를 낸 거긴 하지만 지금 중장기물은 훅 빠졌어요. 유입 규모 자체가 유입은 되지만 확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이 단기물의 경우에는 유입으로 좀 전환이 됐죠. 유출이었던 게 좀 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정해 보건데 이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약화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금리가 정점이 됐고 다시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물 위주로 자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수준, 특히나 다시금 이제 4%를 돌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물에 대한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약화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흐름은 조금 더 역시 또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 대표 지수 동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어떤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드려보면 역시나 이 금리가 좀 재차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 기술주의주의 나스닥 100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중국이 좀 다시금 좀 부진한 모습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미국 섹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면요. 역시나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 그리고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이 헬스케어 관련된 ETF 이 두 가지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 좀 부진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좀 바로 이제 넘어가서 또 원자재 좀 살펴보면 원자재 내에서는 이 천연가스 그리고 팔라듐 그리고 탄소 배출권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구리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금속 역시나 이제 경기를 또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속들이죠. 부진을 3%대 하락하면서 부진을 보였다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건들을 살펴보면 뭐 전반적인 여건이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한마디로 주간 흐름에 대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영향 지속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 넘어간 이 금리가 좀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관련된 동향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